네, 안녕하세요. 3월 디자인 강상윤 대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판교에 위치한 백현마을 2단지의 38평형 아파트입니다. 클라이언트 두 분은 부부 두 분과 그리고 따님 한 분이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사시는 가족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호도 일부 바꿨고요. 그다음에 바닥 그리고 일부 구조 조정이 좀 진행된 현장입니다. 기존에 한번 저희 3월 디자인에서 백현 2단지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바꾸길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위치별로 해서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백현 2단지 같은 경우는 현관이 굉장히 좀 길게 뽑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신발장에 관련돼서는 크게 욕심이 없으신 편이라서 신발장 기본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고 대신에 큰 거울을 가지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 전체적인 무드는 조금 따뜻한 톤이길 원하셨어요. 이 현장에서 저희가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 부부가 게임 개발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IoT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조명이 디밍이 되고 그 다음에 일괄적인 소등 이런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은 제가 인쇼 아카데미 10기 졸업생인데 인쇼 조명이 있는 IoT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들은 일괄 소등용이에요. 그 인쇼 아카데미는 Io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명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명용 일괄 스위치와 또 IoT가 접목된 인쇼 스위치를 이용해서 인쇼 조명이 들어가는 전용적인 별도의 일괄 소등이 필요해서 지금처럼 계획을 했습니다. 각 구성마다 인쇼 조명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디자인 자체가 따뜻한 톤의 우드인 화이트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우풍 때문이었어요. 현관 자체가 굉장히 긴데도 현관문을 열 때마다 생각보다 압으로 인해서 공기가 내부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한다 해도 먼지들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거나 압으로 인해서 집 안으로 해서 먼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중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간살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간살 중문이 먼저 보이게 되는데 이때도 집에 있는 프라이빗함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포인트인 우드앤 화이트를 먼저 예고해주는 느낌으로 해서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이 디자인으로 제안을 해드렸고요. 또 복도 자체도 큰 폭의 마루가 우드톤으로 깔려있을 때 이거와 같은 톤앤 매너가 맞는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중후한 느낌을 내고 또 백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이때 세로 간살을 이용해서 중문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공간보다도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디자인과는 굉장히 좋고 고객님께서도 여기 부분을 너무 만족스러워 하셔서 꼭 복도 부분에 그림 같은 걸 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인트로 잡은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최대한 넓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체적인 무드가 우리가 계획했던 조명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넓혀주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원래는 단창으로 해서 발코니가 있는 곳이에요. 발코니가 있는 부분을 확장을 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길게 가로살이 있었어요. 근데 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 가로살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좁아 보이는 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넓혀주기 위해서 이때 교체를 할 때 이 간살이 없도록 고객님이랑 계획을 했고 그에 맞춰서 지금 제작이 됐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좁아진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몰딩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걸레바지가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좁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물론 걸레바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름을 하거나 도장을 하거나 해야 하는 조금 금액적으로 고가의 계획이 돼야 하는데, 고객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예산상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도배와 걸레바지를 1대1로 제작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정갈하고 포인트가 있는 모습이 돼요. 저희가 이걸 계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TV 자체를 고객님께서는 반메리 TV를 하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벽을 뽑아야 했고, 벽을 목공 작업을 할 때 걸레바지를 1대1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큰 수고로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계획을 하게 됐고요. 이 면을 전체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닥부분에 튀어나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톤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집안 자체가 우드 인 화이트이지만 웜톤이 좀 가깝길 원했습니다. 지금 있는 바닥은 굉장히 광폭의 길다래서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이거 원목마루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구정마루에 있는 블론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목마루 대비해서 금액도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의 금액대에서 원목마루와 같은 큰 느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고객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IoT에 접목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도배지와 맞는 거를 할 때 항상 고객님들께서 샘플을 보실 때 왜 내가 봤었던 색상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색이 다르지? 왜 느낌이 다르지? 라고 느끼시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조명 때문입니다. 4000K 이런 식으로 조도의 색깔이 있는데, 뭐 상가라든가 또는 쇼룸 이런 데서 봤었던 불빛 색상과 집에서 사용하는 색상이 일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느낌과 전혀 달라지는 이유는 조도의 색깔인데, 이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IoT를 이용한 조명이에요. IoT에서 가장 큰 조명의 특징은 뭐냐면 디밍이 된다는 거예요. 디밍이 된다는 건 어떤 원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조명은 주백색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조금 더 따뜻한 걸 원해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를 이용해서 색깔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있는 무드 자체도 내가 원하는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색상에 그리고 원하는 분위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 화장실입니다. 백현 현장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방이라든가 천장은 굉장히 높은데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다 좁아요. 고객님께서는 샤워 공간에서 조그만한 파티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만드신 이유가 어머니께서 가끔 오셨을 때 이쪽에서 수도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거나 또는 손빨래를 하는 걸 원하셨는데, 이때 이게 아니라 밑에 있는 수도에 낮은 수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에서 세탁을 하는 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수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해드렸고요. 공간 자체가, 이 공간이 덕트가 있기 때문에 더 넓힐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수납 자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타일로 해서 저희가 접어가지고 타일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샤워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공간은 대부분 다 사실은 샤워 부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면 이 샤워 공간과 그리고 세면하는 공간이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이 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청소라든가 또 건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얘기를 좀 해서 계획을 했고, 대신에 바닥 같은 경우는 최대한 턱을 만들어서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1200에 600짜리 타일을 이용할 때도 최대한 원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저희가 넓혀주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가벽들은 철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 벽으로부터 지금 아일랜드 끝 부분까지가 벽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가벽이 있었던 부분은 그래서 철거를 하고, 지금 이 창 쪽에 있는 세탁기가 보이는 공간도 원래는 발코니였습니다. 이 발코니도 확장을 해서 지금 일반적인 38평대에서 나올 수 없을 굉장히 큰 아일랜드를 제작을 했고요. 이때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단열 부분과 그리고 창 쪽에 좌우측을 해서 우수관이 있었습니다. 그 우수관도 저희가 직배관이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만들었고요. 가구 같은 경우는 모든 하드웨어를 저희는 블룸사 거로 해서 경첩과 그리고 서랍장까지 다 제작을 했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 톤과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라믹으로 갈 것이냐 또는 칸스톤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톤에서는 타일과 또 이 상판 자체가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게 하면 조금 반전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칸스톤에서 루나 화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추천을 드렸고, 그 제품에 맞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는 후드 일체형으로 해서 엘리카 제품인데 고객님께서 해외 배송으로 해서 직접 구매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제품이고, 아일랜드 자체는 저희가 1100 정도로 해서 굉장히 넓게 뽑았어요. 고객님께서는 수납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그릇이 굉장히 이쁜 그릇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릇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을 해드렸고요. 1100으로 했을 때는 중간 부분에는 꼭 저희가 메리평으로 해서 콘센트를 항상 넣어드려요. 이 콘센트는 이제 바움 안에 있는 트위스트 콘센트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뒀고, 스틸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분위기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주방을 강조하실 때 넓은 형식의 대면형 주방과 또 싱크볼이 제일 큰 거를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깜보르테에서 930짜리 싱크볼을 이용해서 최대한 크게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위에는 정수, 또한 왼쪽에는 식기세척기가, 또 오른쪽에는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예정인데, 로봇 청소기도 직배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고객님께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기 작업과 또 설비 작업까지 완료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네, 이 공간은 주방에서 거실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기둥 자체가 철거가 되지 않은 내력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 자체를 조금 포인트로 주는 것을 고객님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도배라든가 필름보다는 칸스톤에 있는 이 상판과 그리고 바닥과 전체적인 무드가 좀 어울릴 수 있는 타일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타일은 600이 600짜리 타일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놓고, 백현 같은 경우는 천장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천장을 올려서 간접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대한 높이를 한 번 더 높여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인쇼 스위치로 해가지고는 일반적인 조명과 그리고 인쇼에 있는 디밍이 되는 LED 조명 자체가 연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식탁 같은 경우는 6인용 식탁으로 해서 고객님께서 별도로 구매를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도 센스가 좋으셔서 타일과 세라믹이 좀 톤에 잘 맞도록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여기서는 안방에서는 잠만을 자기를 원하셔서 다른 가구라든가 가전을 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톤 앤 매너만 맞춘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때 특이점은 뭐냐면 저희가 거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최대한 넓어 보이는 집을 원하셨잖아요. 저희가 복도에서 처음에는 거쪽에 유리 장식장이 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 쪽에 있는 이 공간은 원래 뚫려서 바로 드레스룸을 가고 드레스룸 다음에 안방 화장실을 가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 공간이 무언가 문이 하나가 더 있는 걸 원치 않으셨고, 또 드레스룸 자체가 오롯이 좀 북박이장을 좀 많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계획 자체를 좀 전에 바꿔서 거실 쪽을 좀 더 넓어지게 하고, 방 쪽에 있는 도어는 막아서 오롯이 내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안방에서부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은 원래 유리 장식장으로 되어 있는 긴 복도로 형성했었어요. 이 공간 자체가 복도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철거하고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북박이장에 대한 수납을 넓히고 화장대도 별도로 만들면서 공간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화장대 자체에서도 일부러 북박이장을 끝까지 놓지 않고서는 옆으로 길게, 그리고 북박이장에서 여기서 끄는 이유는 뭐냐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 공간 안쪽으로도 조금 더 다른 공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좀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져 있거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을 때, 아, 여긴 막힌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공간이 있구나, 숨은 공간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공간보다도 더 넓게 이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북박이장을 끝까지 넣지 않고 설계를 했고요. 모든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천장 부분도 그렇고 마그네틱 조명으로 다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역자로 꺾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2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안쪽에서도 바깥쪽에서도 이 조명이 꺼질 수 있게 만들고, 화장대 같은 경우도 앉아서 사용할 때 위아래 조명을 포인트로 해서 진행을 했고, 이것도 동일하게 고객님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색깔을 변경하시면서 무드를 바꾸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공간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굉장히 좁았어요. 하지만 욕조는 꼭 넣고 싶다라는 게 고객의 니즈였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이즈로 해서 욕조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세면대와 변기 같은 경우도 좀 작은 사이즈를 찾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조금 더 넓어 보이려면 일반적인 포세린의 600에 600짜리 60cm짜리 타일보다는 최소 1200에 600짜리를 세로로 시공을 했을 때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백현 현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천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200에서 2300이 나온다면 이 공간은 240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공간 자체는 좁지만 높이를 키워서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때 있는 모든 조명들도 디밍이 가능한 아이들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방은 따님분이 사용할 방입니다. 이 방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침대와 책상이 추후에 들어오는 거로 계획을 했고요. 문 오른쪽에 있는 벽을 이용해서 북박이장을 꽉 채워서 추후 따님분께서 나이가 점점 차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곳에 생활할 때 수납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창을 활용해서 필름을 다시 랩핑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튼 같은 경우도 이중 커튼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무드를 다 잡은 상태입니다. 네, 이쪽은 손님방입니다. 부부 2분과 따님 이렇게만 사시게 되는데 방 자체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끝에 있는 방을 따님분이 쓸 수 있는 독립적인 방을 줬고, 이쪽은 손님방으로 활용할 건데 어머니께서 좀 자주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수납장을 일부 정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되, 커튼과 그리고 조명,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게 저희 백현 2단지 현장엔 모든 방에 실링팬을 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실링팬들인데, 이 실링팬도 저희가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실링팬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백현 같은 경우는 공용부는 인쇼 조명으로 진행이 됐고, 각 방들은 일반 조명으로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일반 조명도 디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조명들은 2인치 등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폰 어플이라든가 리모컨을 이용해서 조도와 밝기 조절이 모두가 다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번 현장의 백현 2단지 38평형 같이 함께 봤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설비적인 변경과 또 구조 변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던 현장입니다. 디자인 자체를 저희가 추구할 때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당연히 안전 부분이겠죠. 단열이라든가 또는 고객님이 오랫동안 10년, 20년을 살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위기와 그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도배를 했고 타일도 600이라든가 1200, 600처럼 저희들이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했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하면서 넓혀줄 수 있는 곳은 넓혀주고 또 집중할 부분은 집중을 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었던 집이 180도 바뀔 수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이자 그리고 저희가 추구해야 하는 집안에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가 있는 이 공간에 비싼 자재가 들어가면 물론 좋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디를 넓히고 또 어디를 집중해야지만 나만의 집이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디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